한국 대중음악이 가장 아름다웠던 시대, 가장 노래다웠던 시대, 그리고 낭만이 있었던 시대를 찾아갑니다. 우리 노래 전시회. 우리 노래 전시회, 오늘도 싱어송라이터 김할성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 주 잘 보내셨죠? 네, 한철 씨도 잘 보내셨어요? 네, 저도 분주하게 잘 보냈습니다. 또 명절이라서 가족들도 만나고 막 그랬네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음악 들어볼까요? 네, 오늘도 노래 세 곡을 선곡해 왔는데요. 예. 네.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밴드 있잖아요. 네, 이 밴드와 많이 견주어서 얘기되기도 하고, 어허. 또 어떤 면에서는 또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었던 팀이었죠. 어떤 팀인지 느낌이 싹 옵니다. 네, 빛과 소금입니다. 네. 빛과 소금의 장기호, 한경훈, 박성식 이 세 분의 노래를 각각 한 곡씩 들어보려고 합니다. 장기호, 한경훈, 박성식. 지금 빛과 소금 하면 자연스럽게 장기호, 박성식 이 두 뮤지션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실 텐데요. 한경훈 씨는 1집 그리고 2집까지 함께 하셨던, 말하자면 빛과 소금의 원년 멤버라고 할 수 있죠. 네네, 맞습니다. 이 빛과 소금이 정규 앨범이라고 할 수 있는 앨범들을 6집까지 냈었는데요. 그죠. 6집이 재작년에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그 이전의 앨범들, 정규 앨범이라고 할 수 있는 앨범들로부터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러서 나왔던 앨범이었죠. 그렇죠. 네. 오늘은 이 90년대 초반에 발표된 초기 4장의 음반에 수록된 곡들 중에서 골라보았습니다. 먼저 장기호 씨 작품에서 한 곡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곡을 그러면 들어볼까요? 일단 선곡한 곡은 샴푸의 요정이었습니다. 샴푸의 빛과 소금 하면 요정이었는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곡,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지기도 했지만 음악적으로도 와, 이거 진짜 이 시대에 이런 곡이 나왔다고? 라는 생각 다들 하고 계시는 그런 곡이죠. 네, 그래서 이게 단순한 히트곡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좀 그래도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곡을 한번 골라보는 게 어떨까 했는데 돌고 돌고 돌아서 네. 다시 온 게 샴푸의 요정이었습니다. 빼놓으면 좀 섭섭한 그런 선곡이기 때문에 네. 고르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적어도 이 한국에서는 시대를 앞서갔다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정말 몇 안 되는 곡이었죠. 네, 예, 맞습니다. 또 역설적으로 보면 조금 덜 앞서갔었다면 조금 더 당시에 대중적인 성공이랄까요? 예. 성공을 거두었을 거라는 식으로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던데요. 근데 또 인생 만사 세용지마라고 또 요사이는 그 시티팝의 근본으로 또 추앙되고 있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이 노래는 빛과 소금 1집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이지요? 네, 1집이 1990년에 나왔는데요. 그 1년 전인 89년에 나온 사랑과 평화 4집에 빛과 소금 1집 수록곡들이 상당수 그 곡에 실려 있습니다. 네. 그 샴푸의 요정도 사랑과 평화 4집을 통해서 먼저 세상에 나왔던 곡이고요. 그렇죠. 네. 발표된 시기를 비교해 보면 사랑과 평화 4집이 1989년 한 해 먼저 나왔으니까 시기상으로는 이 사랑과 평화 버전의 샴푸의 요정이 오리지널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 샴푸의 요정이 사랑과 평화가 부른 곡이 원곡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장기호 씨가 사랑과 평화라는 밴드에 자기 곡을 준 게 아니라 네. 박성식 씨와 함께 그 두 분이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사랑과 평화의 멤버로 영입돼서 그 주축 멤버로서 그렇죠. 활동했던 시기에 자신의 곡들을 발표했던 것이죠. 어쨌건 우리가 이제 두 곡을 비교해서 들어보게 되는데요.
빛과 소금 1집의 샴푸의 요정과는 편곡 방향이나 곡의 분위기가 아무래도 사랑과 평화의 음악의 결이 오랫동안 이어져 온 결이 있으니까 다를 수 있겠죠. 네.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차피 장기호 씨가 왜 대중음악이라는 게 스코어가 같고 동일한 곡이라고 해도 다른 연주자들이 연주하면 전혀 다른 연주가 되긴 하지만 네. 이 곡 같은 경우는 장기호 씨가 그 밴드의 베이스 세션맨으로서가 아닌 자기 곡을 자신이 일종의 싱어송라이터적 책임감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식으로 자기 곡을 음악적으로 사랑과 평화에서나 또 빛과 소금에서나 두 연주 모두 리드하는 입장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좀 대동소이하고요. 물론 아무래도 사랑과 평화 버전은 좀 더 사랑과 평화스러웠을 것이고 빛과 소금 버전은 좀 더 빛과 소금스러웠을 것이고. 맞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발표 시기를 떠나 음악적으로 볼 때 샴푸의 요정 원곡은 그래도 자기가 조금 더 자기가 원했던 사운드 그런 것들을 구현해냈었던 빛과 소금 1집 버전이 저는 음악적인 오리지널 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함께 들어볼까요? 샴푸의 요정, 장기호 작사, 작곡, 장기호가 직접 노래합니다. 샴푸의 요정입니다. 네모난 화면에 치면 살며시 다가와 빛의 환상 심어준 그녀는 나만의 작은 요정 이른 아침 안개처럼 내게로 다가와 너울거리는 긴 머리 부드러운 미소로 속삭이네 아침 안개처럼 내게로 다가와 너울거리는 긴 머리 부드러운 미소로 속삭이네 그녀만 보면 외롭지 않아 슬픈 마음도 멀리 사라져 그녀는 나의 샴푸의 요정
싱어송라이터 김하성 씨와 함께하고 있는 일요일 아침 장어해드린 햇살 2부 코너 우리 노래 전시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금 들려드린 곡은 빛과 소금 1집 수록된 버전으로 샴푸의 요정 함께 듣고 왔습니다. 장기호 씨가 직접 만들고 불렀어요. 네네. 두 번째 곡 소개해드리기 전에 잠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요. 이 샴푸의 요정은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시겠지만 80년대 말에 한 TV 드라마 제목이기도 했고요. 그랬죠. 네. 또 그 이전에 시인이자 또 소설 쓰는 장정일 씨의 시집에 동명의 원작시가 실려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TV 드라마는 그 시의 한 편의 시에 짧게 담겨 있는 서사를 각색해서 좀 더 명랑하게 제작됐었고. 네. 홍학표 씨, 맞습니다. 제시라 씨가 맞습니다. 주연했죠. 네네. 그 드라마 주제곡이 장기호 씨에게 위촉되고 그랬었던 건데 그 시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샴푸의 요정이라는 표현이 뭐 비 오는 저녁이라든지 뭐 그런 표현에 비해서 워낙 고유한 언어 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짜 독특해요. 그렇죠. 어떻게 샴푸의 요정이란 말을 떠올릴 수 있었을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노래 작품 샴푸의 요정, 이 빛과 소금의 샴푸의 요정의 노랫말 가사는 장기호라는 뮤지션에 의해 써진 것이죠. 그렇지만 다만 창작자의 입장에서 또 한 음악 작품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볼 때 일반적으로 모티브라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특히 그 작품이 근데 노래일 때는 음악적 모티브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 이상으로 언어적 모티브라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 샴푸의 요정이라는 그 독특하고 독창적인 언어 조합이 어떤 작가의 특별한 그 상상력, 예술적인 상상력의 결과물이었다는 사실은 간혹 의미 있게 환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네. 샴푸의 요정이라는 이 짧은 말이 노래를 만들게 하는 출발점이기도 했고 네. 또 저기 벽에다가 샴푸의 요정 이렇게 써놓고 그 방향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느낌으로 네. 하나의 노래가 완성되는 그 과정이 진짜 특별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계기로 하나의 시가 이 세상에 누군가에 의해 한 번 더 읽히는 그런 모습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작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빛과 소금 멤버의 싱어송라이터적인 면모들이 드러난 곡들을 오늘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빛과 소금 4집에 실린 박성식의 그 여름의 마지막이라는 노래입니다. 예. 네, 이 빛과 소금의 메인 보컬이 뭐 장기호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 마치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메인 보컬을 저희가 김종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예. 네, 그런데 뭐 여담이긴 하지만요. 김종진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기타리스트인 동시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메인 작곡가라고 하는 그렇게 보는 것도 저는 맞을 것 같아요. 그 원래 노래라는 게 보컬리스트적 정체성으로 하기도 하지만 김종진 씨 같은 경우는 뭐랄까요, 로커로서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노래 부르는 것 같아요. 네. 네. 공감이 가네요. 네, 그러니까 뭐 보컬리스트가 가수가 뭐 따로 있느냐, 내가 뭐 조용필 형님이나 또는 나훈아 형님처럼은 노래 못해도 소울은 그래도 나도 있다. 네. 우리 현식이 형이 그랬다. 노래는 소울로 하는 거라고. 그런 일종의 부심이라고 할까요? 긍정적인 차원에서 그런 마음으로 노래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김종진 특유의 어떤 저돌적인 그런 보컬리즘이 탄생한 거 아닐까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저돌적인 보컬리즘. 이거 진짜
되게 절묘한 표현인 것 같은데요. 예! 뭐 이러면서 노래하시잖아요. 이렇게 네. 노래를 서정적인 부분도 이렇게 볼륨을 죽여서 하는 게 아니라 그만의 저돌적인 느낌으로 네네. 예, 이렇게 뿜어내는데 멋진 말을 떠올리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또 그에 비하면 장기호는 싱어송라이터적인 면모, 네. 싱어적인 정체성을 스스로 키워온 뮤지션으로 오. 느껴집니다. 예, 말하자면 타고난 미성을 가지고 있기도 또 했지만 예. 그에 더해서 노래를 어떻게 하면 좀 잘 부를까, 또 예쁘게 또 멋지게 부를까, 그런 가수적인 고민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어서 들으실 곡을 노래한 박성식 씨는 예. 자신이 쓴 곡이라고 해도 반드시 자기가 부르지는 않았었죠. 그렇죠. 그것은 메인 보컬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 장기호 씨에게 많이 또 위촉하기도 했고, 네. 그래서 자기를 보컬리스트로라기보다는 연주자나 또 작곡가로서 더 여겼던 것은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연주자로 작곡가로 또 훌륭한 곡들을 많이 연주하고 만들었죠. 네네. 실제로 그 김현식 씨의 비처럼 음악처럼이 이 박성식 씨의 네. 곡이기도 했고요. 예. 어쨌든 보컬리스트로 두 사람을 바라보면 네. 세기의 미성 장기호, 네. 세기의 탁성 박성식 네. 이렇게 두 분이 서로 농담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듣고 보니 이런 농담도 생각나는데 박성식 씨는 광양에 살았던 적이 있었는지 예. 그래서 광양에 살아서 내가 빛이고 장기호는 인천에 살아서 소금이다. 그래서 빛과 소금을 그런 얘기도 뭐 듣긴 했었습니다. 네. 하여간 그러면 네. 그 사이에 낀 과가 한경훈 씨네요. 네, 하여간 이 노래 그 여름의 마지막이라는 노래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기의 탁성 박성식의 노래인데요. 예. 빛과 소금의 작품들 중에서 이 박성식 씨가 직접 노래한 곡들은 그 뭐 희소성 때문이랄까요? 나름의 팬덤들이 형성돼 있더라고요. 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 여름의 마지막 이 노래가 그런 팬들에게 박성식 보컬리스트 박성식의 팬들에게 귀한 선물이 되길 바라고요. 처음 들으신 분들은 근데 아마 뭐 저는 깜짝 놀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 노래가 엄청 멋있습니다. 멋있어요. 네. 박성식 씨가 직접 부르는 엄청 빛과 멋있습니다. 소금의 노래들이 좀 네. 그래요. 네. 멋있는 느낌의 곡들이 많습니다. 미디엄 템포에. 맞아요. 그 노래의 멋있음의 중심에 박성식의 그 보컬이 있고요. 뭐 이번에 들으면서 다시 생각했는데 챗 베이커가 아마 낮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다면 바로 이렇게 부를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실 겁니다. 네, 슬로우 보사노바의 너무 멋진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저는 그 기타리스트이자 보컬리스트인 크리스 리의 온 더 비치 맞습니다. 그런 느낌의 네. 고음을 안 써도 충분히 근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목소리를 박성식 씨가 노래로 보여줍니다. 그러네요. 자, 박성식이 직접 만들고 부른 노래 빛과 소금 4집 수록곡입니다. 그 여름의 마지막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나를 두고 떠나버린 당신의 그림자는 지울 수 없는 그림이 되어 외로운 내 맘에 스며드네 하늘 가득히 저 하늘 가득 찬비가 내려도 견딜 수 없는 나의 마음은
모습을 그리네. 그 피아노 음악과 그 노래 소리 들으며 내리는 비에 우는 내 마음. 그 여름의 끝은 지루하고 쓸쓸해. 그 여름의 끝에 비가 와. 나를 두고 떠나버린 당신의 그림자는 지울 수 없는 그림이 되어 외로운 내 맘에 스며드네. 그 피아노 음악과 그 노래 소리 들으며 내리는 비에 우는 내 마음. 그 여름의 끝에 지루하고 쓸쓸해. 그 여름의 끝에 비가 와. 그 여름의 끝에 지루하고 쓸쓸해. 그 여름의 끝에 비가 와. 그 여름의 끝에 지루하고 쓸쓸해. 그 여름의 끝에 비가 와. 그 여름의 끝에 지루하고 쓸쓸해. 그 여름의 끝에 비가 빛과 소금의 박성식이 부른 노래였습니다. 그 여름의 마지막. 진짜 근사한 곡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박성식 씨의 보컬 톤만 가진 그 특별한 느낌이 이 곡에도 잘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정말 희소성이 좀 있을만 하죠. 요렇게 노래하는 분이 진짜 네. 우리나라에 거의 없잖아요. 네네. 음. 네. 각자 보컬 톤이 다른 것처럼 장기호 씨, 박성식 씨 노래 이렇게 한 곡씩 이어 들어봤는데 작곡 스타일도 좀 많이 다른 것 같네요. 예, 그러네요. 그런데 작곡적인 면에서의 어떤 스타일 차이를 넘어서 예. 초기에는 음악적 지향점이 사실 좀 서로 많이 달랐었다고 오. 해요. 돌아보면 거의 한 40년 전 얘기니까요. 네. 그때 누가 이랬었다 저랬었다 말한다는 게 큰 의미가 있겠냐 싶다가도 그래도 저희들의 또 30년 전을 또 예. 생각해 보면 10대, 20대에 처했던 환경들, 만나서 얘기 나눴던 친구들, 또 부딪히고 경험하고 그랬던 사건들, 그러면서 막 마음속에서 맴돌던 생각들, 고민들, 네. 이런 것들이 이후에 우리 자신에게 미친 그런 영향 같은 걸 생각하면 그때 내가 어떤 음악 듣고 어떤 책, 어떤 무슨 영화를 보고 그러면서 어떤 취향이나 또 신념이랄까요? 그런 비슷한 것들을 가지게 되는지는 또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80년대 당시 장기호 씨는 리듬 그루브 있는 화려한 팝 같은 음악적
취향을 가졌다고 하고요. 그래서 네. 샴푸의 요정도 보면 그녀만 보면 빠빠빠 그게 네. 지금 이 노래를 들으시는 분들은 못 느낄 부분인데 그 1990년 그 시점으로 되돌아가 보면 그때 가요에서는 그런 거 없었었어요. 네, 완전히 새로웠죠. 그래서 화려한 그런 그루브 네네. 있는 팝 편곡이랄지 네. 그런 음악적 취향을 가졌다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에 네네. 있어서. 그리고 박성식 씨는 그냥 피아니스트가 되기 위해서 예, 클래식 입시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별명이 박토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통 클래식 쪽에 가까워 물론 음악들은 다양하게 들었었지만 예. 실제로 내가 갈 길은 클래식이다라고 생각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가깝게 지내던 사이긴 했지만 둘이서 어떤 이런 대중음악 한 밴드를 의기투합해서 결성할 할 생각은 잘 못했었나 보더라고요. 예. 그 두 사람은 김현식 앨범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팀으로 짧게 같이 한 적이 있으셨죠? 네, 그렇죠. 더 이전에는 이제 해군 홍보단 이런 거기서 이제 만나서 본격적으로 더 대중음악의 합 같은 것들을 서로 경험하고 그것들이 굉장히 큰 인연이 됐었던 것 같아요.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현식 씨는 그 자기 돌개바람이라고 하는 자기 나이트클럽 밴드를 가지고 있었지만 네. 조금 더 진일보한 또 대중적으로 자기와 조금 더 맞는 이전에 그냥 클럽 레퍼토리가 아니라 새로운 창작곡들을 예. 작곡하고 또 작업하고 싶었던 멤버들을 구하면서 그때 이제 만들어진 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뭐 팀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86년에 그때 개인적인 뭐 사건 사고로 인해서 팀이 이제 해체되면서 그때 김종진, 전태관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팀 이름을 이어받아서 예. 새롭게 2인조로 밴드를 결성해서 활동해 보기로 했고 박성식, 장기호는 사랑과 평화의 멤버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입됐었던 거죠. 사랑과 평화는 그때 이미 좀 많이 유명했던 밴드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장기호, 박성식 씨 입장에서는 좀 안정적인 선택을 한 셈이라고 할 수도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역설적으로 보면 김종진, 전태관은 좀 도전적인 선택을 했다고도 볼 수 있겠죠. 네. 예. 저돌적인 선택. 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였겠지만 장기호, 박성식 두 분은 당시 공연 뭐 행사 스케줄 탄탄하게 잡혀 있었던 사랑과 평화에 그닥 오래 머물지 않고 나와서 예. 자신들의 음악을 성장시킬 수 있는 환경들을 그래 좀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스스로 만들어 보기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네네. 것이 바로 빛과 소금이군요. 네. 그런데 최초의 멤버는 박성식, 장기호가 아니라 예. 장기호와 한경훈 이렇게 두 분이었다고 해요. 네. 장기호 씨가 먼저 사랑과 평화에서 나와서 밴드를 만들었고 박성식 씨는 건반 파트로 이렇게 후에 합류를 해서 최종적으로 3인조인 빛과 소금이 결성된 거네요. 뭐 그런 셈이죠. 나온 것들이야 비슷하게 나왔을 수 아하. 있지만 서로 둘이 같이 한다기보다 예. 장기호 씨가 우연히 한경훈 씨를 만나서 같이 음악적으로 의기투합을 했던 것이고 그때는 빛과 소금이라는 이름이 없었지만 예. 동아기획에서 이제 우리 둘이 음반을 내보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건반이 하나 더 필요해서 3인조로 우리 가보자 그러면서 팀 이름을 빛과 소금이라고 명명했었던 예. 것 같아요. 또 가스펠이라고 하는 그런 교집합들이 세 분한테 또 있었기도 했고요. 그래서 팀 이름이 빛과 소금이 되었던 네네. 거겠네요. 네. 한경훈 씨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네. 한경훈 씨는 빛과 소금 팬분이라면 너무 잘 또 샴푸의 요정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빛과 소금의 명곡이라고 할 수 있는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라는 작품의 진짜 작곡가죠. 좋은 노래죠. 네. 뿐 아니라 1집, 2집에서 작곡, 연주 또 보컬로 빛과 소금의 초기 음악들을 정말 풍성하게 컬러링 해줬었던
뮤지션이었습니다. 네. 음악을 풍성하게 컬러링 해주었다라는 표현이 정말 공감이 되는데요. 이때 밴드에서 기타 연주자라고 하면 대부분 좀 사운드의 그 볼륨을 본인이 많이 채우고 네. 또 뒤에기보다는 앞에 나와서 연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네. 그런 연주가 대부분이었는데 저도 되게 놀랐었어요. 한경훈 씨 연주에서 기타가 진짜 딱 필요한 만큼 네. 나머지 악기가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에 요렇게 틈을 메꿔주는 느낌이어서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3집부터는 빛과 소금의 크레딧에서 한경훈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볼 수 없는데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글쎄요. 한경훈 씨 입장에서는 예. 내가 계속 같이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개인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저도 하여튼 궁금해서 어떤 인터뷰를 어렵게 찾아보니까 예.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었다. 또 나만의 음악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다. 이렇게 그냥 짧게 그런 얘기를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한경훈 씨는 그 이후에 방송음악 쪽에서 꾸준히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빛과 소금에서 보고 이제 한경훈이라고 하는 그 쫀득한 기타리스트는 어디 갔을까 그랬었는데 이 뮤지션을 사춘기라는 드라마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기억나죠. 네, 인기 90년대 되게 많았었고 네. 또 그 나중에 기라성 같은 슈퍼스타가 되는 그런 연기자들의 출발점으로도 이 드라마가 많은 역할을 해줬죠. 예, 저는 그게 뭐 호랑이 선생님 이후로 마지막 청소년 드라마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이후에 학교 이런 네. 드라마도 있었고. 그렇지만 저로서는 다른 세대죠. 90년대 대학생으로서도 그때 중학교 이야기들을 거기가 또 춘천이 무대입니다. 그렇군요. 네. 90년대 방영됐었던 청소년 드라마였는데 그걸 제 당시 가까운 친구들이 너무 재밌어 하면서 봤던 거예요. 만나면 그 드라마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음악이 너무 좋다. 음악이 너무 좋다. 그러면서 저도 그 드라마 팬덤에 이제 합류하게 됐었죠. 예. 네. 그 드라마 사춘기의 음악을 네. 맡았던 분이 한경훈 씨였죠. 두둥. 네. 그래서 저는 뭐 가능하다면 이 사춘기의 OST를 우리 노래 전시회에서 언제 꼭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오. 네. 저희가 대체로 뮤지션 위주로 이렇게 그 하루에 3곡씩 이렇게 준비해 오신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렇게 좀 OST라든지 네. 그런 걸 테마로 선곡해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쉽지만 오늘은 빛과 소금에 네. 집중하는 시간이고요. 그렇죠. 빛과 소금의 기타리스트 또 한경훈의 작품을 마지막 곡으로 소개해드리면서 인사드려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91년에 발매된 2집 수록곡이고요. 혼자만의 느낌이라는 작품입니다.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를 듣는 건 아니군요, 오늘. 네네. 역시 김활성 쌤은 이렇게 숨겨진 명곡들을 이렇게 찾아오신다니까. 네, 이제 이 노래는 아주 생동감 넘치면서도 또 한경훈 씨 특유의 쭉 풀어져 있는 아주 감미로운 목소리로 불러지는 노래인데요. 막 사랑이 시작되는 또 그런 때를 맞는 꿈만 같은 시간을 맞이하는 그런 모든 연인들에게 어울리는 듣기에 너무 좋은 그런 노래입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싱어송라이터 김활성 씨와 함께 했던 우리 노래 전시회, 한경훈의 곡이죠. 직접 만들고, 부르기도 합니다. 혼자만의 느낌 들으면서 오늘의 코너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빛과 소금의 스페셜이었고요. 역시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눈부신 햇살에 부서지는 그대의 머릿결은 바람에 흩어지는 꽃잎처럼 너무나 아름다워 다가갈수록 멀어지는 그대만의 향기 설레이는
흩어지는 그대의 머릿결은 바람에 흩어지는 꽃잎처럼 너무나 아름다워. 다가갈수록 멀어지는 그대만의 향기, 설레이는 내 마음은 어쩌나 어쩔까. 그대가 진정 내 사랑일까 믿어지질 않아. 그대는 정말 날 사랑할까 이건 꿈이 아닐까. 생각하다 지쳐서